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해 광주 전남의 유소년 인구가 20여 년 사이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노조 지회장에게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노사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 개막하는 파리올림픽에 광주 전남 스포츠 스타들이 배드민턴과 양궁 등 10여 개 종목에 참여해 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옛 전방 일신방직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3년 만에 열리는 파리올림픽이 일주일 뒤면 개막합니다. 광주 전남 스포츠 스타들도 효자 종목인 배드민턴과 양궁 등을 비롯해 10여 개 종목에 참여해 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는 단연 배드민턴 국가대표인 안세영 선수입니다. 광주 풍암초와 광주 체중고를 졸업한 안세영 선수는 아시안게임에 이어 이번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세계 랭킹 1위지만 무릎 부상을 안고 출전한다는 점이 긴장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낭만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며 당찬 포부를 남겼습니다. 막 샴페인을 채워서 흔들면서 들어오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그런 거 상상하면 되게 기분이 좋고 웃게 되잖아요. 준비한 걸 다 보여줄 테니까 좀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근대요종의 간판 스타이자 광주광역시청 소속의 전웅태 선수도 최근 열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하며 예열을 마쳤습니다. 특히 단체전에서 영암 출신인 서창환 선수와 금메달을 합작해 도쿄올림픽에 이어 메달 획득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근대오종을 하면서 인생이 몇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굉장한 미스 없는 슈팅을 보여준 것 같아서 일단 너무나도 기쁘고. 국제대회에서 메달반 역할을 해주고 있는 펜싱 종목에도 광주 서구청 소속의 강영미 선수와 김재원 선수가 출전합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국민들에게 감동과 환희를 선사해줄 금빛 찌르기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광주 출신의 스포츠 클라이밍 대표 신은철 선수와 유도 이혜경 선수, 양궁의 남수현 선수 등 모두 11개 종목의 14명의 선수가 광주 전남 이름을 내걸고 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중들 앞에서 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축구장에서 했던 소음 훈련이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스페셜 매치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열리는 파리올림픽에 광주 전남 선수들을 포함해 모두 140여 명이 21개 종목에 참가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렸을 그들의 피땀 눈물이 파리에서 빛을 발하길 광주와 전남 시민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난 밤사이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많고 강한 비가 지났습니다. 현재 광주는 비는 잠시 멎어 있는 상태인데요. 광주와 구리를 제외한 전남 모든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후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또다시 내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에 30에서 80mm가량의 비 예보 나와 있고요.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장맛비는 계속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점은 오늘은 오후까지, 내일은 새벽부터 낮 사이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최근에 많은 비가 지나서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내리는 비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한낮 기온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부는 저출생에 따른 인구 위기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했죠.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광주 전남의 유소년 인구가 20여 년 사이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윤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십 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초등학교 앞 문구점입니다. 주인은 요즘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습 준비물이 거의 사라진 데다 날이 갈수록 학생 수가 줄기 때문입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우리가 이때 그때니까 한번 오래 버텨보고 아니면 내년에 업종을 바꾸든가. 현재 계획은 그래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있었던 자리엔 일명 노치원이라고 불리는 노인 주간 보호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의 여파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인구 통계를 보면 심각성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광주 전남의 14살 이하 유소년 인구가 지난 2000년엔 70만 명을 넘었지만 2022년엔 37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감소율은 47%, 거의 반토막입니다. 전체 인구 가운데 유소년의 비중도 10명 중 2명꼴에서 이제는 1명꼴로 떨어졌습니다. 결혼을 안 하거나 늦추고 결혼한 뒤에도 아이를 적게 낳는 추세가 고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 전남의 혼인 건수를 보면 2013년에 18,000여 건에서 작년에는 11,000여 건으로 10년 사이에 7,000건이 줄었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율은 더 급격합니다. 28,000여 명에서 14,000여 명으로 10년 사이에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겠다고 내세웠던 주거나 보육 등의 지원 대책들은 요란한 소리에 비해서 실적이 미진합니다. 신혼부부 등에게 필요한 임대주택은 광주의 경우 10년 전과 비슷하고 전남은 오히려 3,000호 가까이 줄었습니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최근 6년 사이에 광주는 62%, 전남은 51% 늘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30년 뒤에는 광주 전남의 인구가 지금보다 57만 명 줄어들 걸로 추산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얼마 전 전기차 생산을 알리며 대한민국 상생 일자리 1호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나 했던 광주 글로벌모터스 GGM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최근 회사가 노조 지회장에게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노조는 노조 탄압이라며 투쟁을 예고했는데요. 대화로 해결할 수 있던 문제가 징계 처분과 노조 반발로 번져 노조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조합 지회장 징계 몇 말이냐? 금속노조 광주 글로벌모터스 지회 노조원 등 30여 명이 광주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광주 글로벌모터스 GGM이 지난 15일 노조 지회장에게 정직 한 달 징계를 통보한 것에 반발했습니다. 지회장이 작업장 간이 의자를 철거하라는 회사 지시에 항의한 것은 노동자의 쉴 권리를 위한 행동이라며 회사가 부당한 징계로 노조를 탄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아, 현대 등 완성차 업체에서 라인 작업에 의자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회사 스스로 노사 상생을 걷어차고 거짓 상생을 하고 있음을 폭로한 것입니다. 또 GGM이 6월부터 지금까지 단체 교섭에 5차례 모두 불참했다며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GGM은 작업장에 의자를 두면 앉았다 일어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날 수 있어 금지한 것이며 이 같은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위원장을 징계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법적으로 새로운 노조가 생기면 회사가 확정 공고를 내야 하는데 노조가 이를 신청하지 않아 교섭이 늦어지는 것이라며 추후 단체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자 설치와 같이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직원 징계까지 이어지면서 상생에 대한 믿음은 더 불확실해졌습니다. 노조가 이번 기자회견에서 현장 투쟁과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면서 노사 갈등은 쉽게 잦아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광주시의 주거나 보육 지원 등 사회적 임금에 대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추후 임금 인상 등이 교섭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보여 노사 간 파열음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 5만 3천 대 생산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옛 전방 일신방직 부지 개발 사업이 도시계획 절차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갑니다. 광주시는 어제 오후 광주시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를 열고 교통 영향평가 등을 반영한 지구단위 계획안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공업지역이었던 옛 전일방 부지가 복합 쇼핑몰과 랜드마크 타워, 주거 복합시설 등 토지 이용 계획의 윤곽을 드러내며 사업의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도로와 공원 등 2,899억 원가량의 현물 공공기여는 대부분 복합 쇼핑몰 준공 전에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고 현금 3천억 원은 법에 따라 5년에 걸쳐 분납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급 호텔이 들어서는 랜드마크 타워와 관련해서는 민간 사업자가 해당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600억 원 상당의 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다음 달에 퇴임하는 대법관들에게 일제 강제동원 사건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과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어제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다음 달에 퇴임하는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이 일제 전범기업들의 손해배상 강제 처분을 위한 자산 매각 판결을 2년 넘게 미루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90살이 넘는 고령인 점을 감안해 퇴임 전에 판결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증가와 글로벌 아리백 참여 확대, 분산에너지법 시행 등이 전남 지역 경제에 밝은 미래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력 가격 인하 효과가 최대 6만 명이 넘는 신규 고용 인력을 창출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보도에 김윤 기자입니다. 전남 지역의 전력 차립률은 지난 2023년 기준 20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발전량은 원자력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송전망이 부실해 전남에서 전기는 남아 돌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때문에 한전은 전력 개통망 안정을 위해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조치까지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전남에서 더욱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신안군에서만 올해 말 자운도의 99메가와트급 고정식 해상풍력 발전소가 완공되는 등 11기가와트가 넘는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로 보면 약 30기가와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중에서 약 16기가와트 발전 사업 허가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 규모가 27기가와트니까 16기가와트면 한 58%가 전남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글로벌 알리백 참여 확대와 지난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법 시행 등으로 전남 지역 경제에 청신호를 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한국전력이 독점했던 전력 판매 구조가 전력 생산자와 기업 간 직거래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최소 20%에서 최대 60%의 전기 요금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총 생산량은 5.6%에서 19%가량 증가하고 물가는 2에서 6% 하락, 고용은 19,000명에서 최대 6만 5천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전남 지역은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보다는 훨씬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을 잘 홍보를 한다면 반도체나 AI 이런 대기업들도 충분히 유치를 해서 고용을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풍부한 신재생에너지와 알리백 참여 확대, 분산에너지법 시행, 저렴한 토지 가격 등 전남의 기업하기 좋은 삼박자가 갖춰지고 있어 이를 받아내기 위한 정치권과 지자체, 학계의 발빠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광주에서도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와 시민들은 어제 광주시 교육청 광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모여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서희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공간은 오늘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는 광주 남구의회 김모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김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해 어제 탈당 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의회 사무국 소속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중앙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가와 빌라 등 65세대에서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2시간여 만에 복구됐습니다. 이로 인해 상가 등이 에어컨 등을 가동하지 못하면서 영업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배압기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흥
충청 연홍도 앞바다에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적조 대응 모의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최근 4년간 적조 피해가 없었던 전라남도는 올해 적조 발생 시기가 빨라진 것으로 보고 신속한 조기 방제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고흥군 금산면 우두마을 앞바다. 유해성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밀리리터당 2,000개체 이상 출현해 적조 경보가 발령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정화선과 어업지도선, 방제선, 어선 등 30여 척의 선박이 동원된 민관 합동작전이 전개됐습니다. 적조가 발생한 해역에서는 드론과 기술지도선이 긴급 예찰에 나섰고 황토와 머드스톤 살포와 함께 어선들은 물살을 일으켜 표충수를 뒤섞는 수류 방제에 나섭니다.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적조 피해 발생 전에 그물을 풀어 양식 어류를 방류하고 가두리를 통째로 먼 바다로 이동시켰습니다. 적조 생물은 조류를 타고 확산되기 때문에 초기에 신속한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에 적조가 발생이 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훈련했던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총력 대응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남 지역은 지난 2019년 여수와 완도 해역에서 어류 31만 마리가 폐사해 5억 4천만 원 상당의 적조 피해가 발생한 이후 다행히 지난 4년간 적조 피해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 등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이달 말 이후 고수온에 따른 적조주의보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장기적인 적조 예방을 위해 기후와 해양 생태계 변화에 맞는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후 환경팀을 새롭게 발족을 하고 기후 환경팀에서 전반적인 연구부터 일선 사업까지 전부 다 관리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들고 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남해안에 극심한 피해를 입혀온 유해성 적조 발생 우려 속에 벌써부터 양식 어가와 수산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공사 착공 17년간 260m를 개설하는 데 그친 도로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목포시 원도심 관통도로인데요.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사업비는 2배 가까이 늘고 원도심 활성화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시 목원동의 편도 1차로 주변 건물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맛빛 속에 부서진 건물 잔해를 굴삭기를 이용해 치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목포시 도심관통 도로 개설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올해 사업비는 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옛 중앙시장에서 목포여고 삼거리에 이르는 길이 555m에 폭 20m의 도심관통 도로는 지난 2007년 착공됐습니다. 당시 사업비는 356억 원, 5개 구간으로 나눠 오는 2027년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까지 3차분 사업으로 260m가 완공됐고 절반이 넘는 295m가 잔여 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17년째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비는 1.8배 증가한 661억 원으로 늘었고 사업 기간은 오는 2030년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그동안 공시지가 등 주변 여건이 달라지면서 잔여 사업비 500억 원 가운데 350억 원이 보상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남은 구간 예산이 한 500억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지작물 보상비가 한 350억, 이제 공사비가 한 150 정도로 15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 예산 부분이 제일 크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원도심 주민과 상인들은 최근 박홍렬 목포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도심관통도로 개설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상인들은 관광상권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원도심에는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며 절박감을 호소했습니다. 만호동 그 거리까지 접근할 수 있는데 이 도로를 공약을 내고 계획을 했으면 좀 꾸준히 추진을 해줘야 되는데 하다 말고 민선 4기 정종득 시장 때 시작된 도심관통도로 목포시의 열악한 재정 탓에 17년째 수건 사업으로 남았고 남은 기간 사업비 증가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전남대병원은 28명, 조선대병원은 40명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두 대학병원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 대해선 전원 사직 처리를 보류하고 복귀를 설득한다는 방침입니다.
초복날 단체 식사 후 중태에 빠진 봉화 경로당 어르신들의 위 세척물에서 농약 성분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이 수사 전담팀을 꾸려 용의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피해 어르신 가건물에서 나왔다는 농약 성분은 유기인제 외에 맹독성 농약 엔도설판이 아니라 다른 성분으로 확인됐습니다. 독성이 있기는 마찬가지지만 국가원이 잘못 판정해 병원 측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피해자 치료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줬습니다. 안동문화방송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봉화 여성경로당 농약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인력을 57명으로 보강하고 경북경찰청 차원의 수사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우선 경로당 회원 50여 명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식당 방문 전후의 동선과 경로당 이동 동선을 따라가며 CCTV 확인과 마을 주민 탐문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농약을 음독한 게 오리고기를 먹은 식당이 아니라 다른 장소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결과 같은 탁자에서 식사한 5명 모두 식사 후 다시 경로당에 들렀고 중태인 4명 외에 이상이 없는 나머지 1명은 음료를 마시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반았던 걸 먹었어요. 회장이 낸 커피를 한 5병씩 한꺼번에 그래 타더라. 낮에 한 잔씩 더 보면 먹으라고 하면서 는 바로 들어왔다가 바로 나는 간다고 가더라고. 하지만 경로당 내부에는 CCTV가 없고 입구에 설치된 CCTV는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에선 중태에 빠진 피해자 4명의 경과에 따라 가족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부회장인 60대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회장 등 나머지 3명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원한이 감정이 있으면은 감정으로 풀어야지 이게 사람을 좀 반응은요. 한편 피해 어르신의 위 세척물에서 나온 2개의 농약 성분은 포브포스 유기인제 이외에 나머지는 생산이 중단된 맹독성 엔도설판이 아닌 에토펜프록스 유기염소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판정 실수로 병원 측에 잘못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살충제 성분으로 독성이 있기는 마찬가지지만 피해자 치료와 경찰 수사에 적지 않은 혼선을 줬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내수 부진에다 고금리까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증가한 건데요. 당장 이를 상쇄할 뚜렷한 반등 요인도 없어 올 하반기에도 이 같은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경남 이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6,700제곱미터 규모의 창원시 합성동 지하상가. 상가 입구부터 문 닫은 점포가 잇따라 보입니다. 2-3곳 걸러 하나씩 점포가 비었는데 비닐과 현수막으로 내부를 가렸습니다. 새 점주를 구한다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지만 제때 점주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고로 쓰고 있잖아요. 새를 갖다가 놀리더니 다른 분들한테 창고로 해가지고. 시외버스 터미널을 낀 지상의 상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터미널 바로 옆 핵심 상권인데도 1층부터 4층까지 건물이 통째로 비었습니다. 대로 맞은편에 있는 1층 가게에도 임대 광고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이 폐업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또 상환 대출 안 되는 분들, 원금 상환 이자 같이 해야 되는 분들은 더 이상 가게를 하지 못하고 폐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98만 6천여 명으로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2022년보다 11만 9천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고 폐업 이유는 사업 부진이 가장 많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소매업 폐업이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과 음식업 등 내수와 직접 연관된 업종의 폐업도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장기화에다 내수 부진까지 겹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내수 부진은 계속되고 있어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공산이 큽니다. 장사도 잘 안 되고 갚아야 될 돈은 많고 거기다가 또 고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2중, 3중으로 힘드신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힘들었던 부분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매출이 신장이 되게 되는데 그러기에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경제 동향에서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화순군이 최근 사료 가격 상승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비비 1억 7,500만 원을 투입해 50두 이하의 소규모 한우 농가에 사료비 인상 차익을 지원합니다. 또 예비비 8,100여만 원을 추가로 들여 폭염에 취약한 축종을 사육하는 농가에는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난 밤사이 우리 지역에 많고 강한 비가 지났습니다. 지금 광주에서는 비가 잠시 멎어 있는 상태인데요. 광주와 구리를 제외한 전남 모든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후까지 또다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예보된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이고요. 밤사이 비가 잠시 멎었다가 내일 새벽 또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은 광주와 전남에 20에서 60mm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점은 오늘은 오후까지가 되겠고요. 내일은 새벽부터 낮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미 최근 많은 비가 지나면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내리는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4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와 무안에서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은 29도, 여수의 낮 기온은 2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3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주부터는 심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